증시 폭발의 배신, 왜 민생은 무너지고 지지율은 떨어질까? 여러분, 코스피는 오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경제 회복 신호라고 말합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환호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시장에 가보면 상인들은 한숨을 쉽니다. 식당 사장님들은 손님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마트에 가면 물건 하나 집을 때마다 가격표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증시는 폭발하는데 국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착각은 물가를 보는 방식에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물가 상승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Demand pull, 즉 수요가 너무 많아 발생하는 물가 상승과 cost push, 즉 비용이 올라 발생하는 물가 상승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물가 상승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 견인형 인플레이션입니다. 사람들이 돈이 많아져서 물건을 사려고 몰리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때는 금리를 올리면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다릅니다. 지금은 비용 인상형 인플레이션입니다. 쉽게 말해 붕어빵집 사장님이 손님이 많아서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팥값이 오르고 밀가루 값이 오르고 가스비가 오르고 전기요금이 오르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리는 것입니다. 원인은 소비자가 아니라 비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를 올린다고 국제유가가 내려갑니까? 중동 정세가 안정됩니까? 원자재 가격이 떨어집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원인은 그대로인데 국민들의 부담만 커지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환율입니다. 과거에는 금리를 올리면 외국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 경제는 다릅니다. 투자자들은 높은 금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자산을 찾고 있습니다. 그 안전자산이 바로 달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를 조금 올린다고 달러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 세계가 동시에 달러를 쟁여두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라는 삼중 압박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은 서민 경제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대부분의 가게가 이미 빚을 안고 살아갑니다. 금리가 1%만 올라도 수십만 원의 이자가 늘어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지출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서민들은 번 돈 대부분을 소비합니다. 밥을 먹고 아이를 교육시키고 생필품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이자 부담 때문에 소비를 줄이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동네 식당과 자영업자들입니다. 골목 상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증시는 오르는데 시장은 죽어가는 기묘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정치가 등장합니다. 국민들은 경제학 교과서를 보지 않습니다. 국제유가가 올랐는지, 달러 패권 때문인지, 공급망 때문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보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 삶이 좋아졌는가? 그 질문에 아니라고 답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순간 민심은 움직입니다. 정치학에서는 이를 결과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결과가 나쁘면 정부가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주가지수가 아닙니다. 국민 체감 경제입니다. 주식시장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 상인의 표정이고 코스피보다 중요한 것은 가계의 통장 잔고입니다. 만약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계속된다면 실질 소득은 줄어들고 경제 고통지수는 높아지고 자영업과 가계 연체율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심은 매우 빠르게 움직일 것입니다. 결국 경제의 핵심은 숫자가 아닙니다. 체감입니다. 증시가 아니라 민생입니다. 지수가 아니라 삶입니다. 정부가 진짜 집중해야 할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이 살만해졌다고 느끼는 순간 지지율은 따라옵니다. 반대로 국민이 더 힘들어졌다고 느끼는 순간 어떤 정치적 명분도 힘을 잃게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증시 부양이 아니라 민생 체감 회복입니다. 그것이 경제를 살리고 정치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I 정책 설계가 박정일이었습니다.